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이 연고. 스티바보다 효과는 떨어지지 않지만 안정성이 더 좋은 4세대 레티노이드.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해결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 팔자가 도드라져 보이는지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 피부 기초 루틴 궁금한데 너 혹시 아는 닥터 있어? 네, 제가 그 바로 아는 닥터 이 원장입니다. 원장님이 40대 동안 피부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왜 원장님은 좀 다른 40대 연령대에 비해 어려 보이시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분석까지 했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알아냈습니다. 뭔지. 원장님은 얼굴에 주름이 없으신 것 같아요. 특히 팔자 주름이 없어서 더 동안처럼 보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보통 한 40, 50대 분들 팔자주름 때문에 오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팔자주름이 깊어 보이면 한 5살은 더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팔자주름 없애는 시술을 하고 나면 정말 5년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죠. 근데 이런 팔자주름 없애는 거에 저만의 방법이 있긴 한데 오, 정말요? 오. 이제 요거는 양날의 검이긴 한데 사실 첫 번째는 살이 좀 쪘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 한 5kg 정도 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잔주름이나 볼륨 꺼진 데가 많이 채워져서 얼굴이 동글동글해지면서 팔자주름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관리를 많이 받아요. 병원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받는 게 방법이죠. 그러면 요약하자면 살을 찌우고 병원을 가라.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요거 말씀드리면 팔자주름이나 잔주름 개선에 효과 많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도 근데 지금은 팔자주름이 없지만 언젠가는 생길 거 아니에요. 뭐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팔자주름이 정확히 좀 어떤 거고 왜 생기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팔자주름, 한문에서 팔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주름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팔자주름이라고 하는 건데 코 옆에서 입가까지 이어지는 선이나 주름을 말하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 부분을 스마일 라인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거 애기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웃을 때 팔자가 들어가게 보이죠? 그거는 해부학적인 구조상 입꼬리를 당기는 근육이 있는데 웃음을 짓게 되면 이 안쪽 부분이 접히게 돼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피부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구겨져도 다시 표정이 없어지면 펴져요. 근데 피부 노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반복적으로 표정을 짓게 되고 탄력을 잃어가게 되면서 깊게 주름이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팔자주름이 더 깊어 보이게 되는 원인 3가지가 있어요. 볼륨, 처짐, 꺼짐이에요. 첫 번째로 볼륨에 있어서 이 앞볼에 지방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유난히 지방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팔자가 좀 깊게 꺼져 보이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처짐. 어쩔 수 없이 노화에 의해서 탄력도 잃게 되고 점점 아래쪽으로 처져요. 근데 이 팔자나 이 마리오네트라고 하는 부분은 인대가 있기 때문에 잡아주고 있거든요. 피부는 계속 처지는데 여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랫줄에 빨래 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축 늘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꺼짐. 이것도 노화의 과정이에요. 팔자 안쪽, 코 아래쪽으로 보면 지방도 있고 근육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에 의해서 위축돼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꺼짐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한 20대 분들도 팔자가 심하게 꺼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골격 자체가 좀 꺼져 있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구강 구조가 좀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꺼져 보이게 느껴지는 거죠. 원장님, 근데 아무래도 이 팔자주름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팔자주름을 없앨 수 있는 홈케어 관리법, 이것도 좀 있다면 알려주세요. 팔자주름을 없앨 수 있는 홈케어법은 없습니다. 역시 살을 찌우고 병원을 가라. 살을 찌우고 병원에 가라. 뭐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주름이 원인인 거잖아요. 주름을 없애는 예방 방법을 하게 되면 깊어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첫 번째 뭐였죠? 선크림. 정답이에요. 선크림. 광노화. 이 자외선에 의해서 생기는 노화가 가장 심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80% 이상은 제대로 못 바르고 계세요. 그래서 제대로 선크림 바르는 방법은 이 상단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가 촉촉해야 갈라지지도 않고 주름도 덜 생기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보습제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알맞은 보습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몸속에서부터 수분 섭취를 통해서 피부에 수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꾸준하게 드셔주시는 거, 그리고 알맞은 보습제 바르는 것도 신경 써주셔서 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또 알맞은 보습제 바르는 방법은 여기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다 해두셨네요, 원장님. 미리 말을 많이 했던 거라 오늘은 종합편. 이거 항상 피부는 기초가 가장 중요한 거라서 이런 기초를 먼저 신경 써주시면 대부분의 걱정거리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요즘 신지 씨가 이런 방송에 나와서 붙이는 걸 저도 봤는데 이렇게 붙이는 주름 개선제가 있어요. 니들 패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협찬이나 광고는 아닌데 그런 니들 패치라고 하는 제품을 들여다보면 원리는 비타민 A 성분인 거거든요. 피부의 재생 주기를 짧게 도와줘서 잔주름 예방에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니들 패치를 꼭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비타민 A가 함유된 화장품을 쓰시거나 아니면 나는 좀 더 효과가 좋고 싶다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바를 수 있는 비타민 A 연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티바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비타민 A 연고의 하나고 지금은 단종이 돼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이 연고. 스티바보다 효과는 떨어지지 않지만 안정성이 더 좋은 4세대 레티노이드 아크리프. 이게 여드름 치료제로도 쓰이지만 노화를 막는 피부 잔주름 개선제로도 쓰여서 이런 거 꿀팁 힌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얼굴은 표정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팔 운동하면은 팔이 더 두꺼워지고 튼튼해지죠. 그것처럼 얼굴에 있는 표정 근육들도 운동을 하게 되면 피부 탄력을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영란 씨가 유튜브나 이런 매체 통해서 이 안쪽에 손 놓고 밖에서부터 같이 눌러주는 마사지법을 많이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도 좋고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밖에서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는 바람 운동법이에요. 볼에 바람을 넣는 건데 오른쪽에 바람을 넣고 10초 그리고 왼쪽에 바람을 넣고 10초 그리고 위에 바람 넣고 10초 그리고 아래 바람 넣고 10초 이렇게 방향은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한쪽에 바람을 넣고 10초간 정지해 있는 상태로 해서 적어도 1분에서 2분 정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입 주변이 좀 뻐근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볼바람 넣기 운동이고 두 번째는 우리 뽀뽀 운동. 입술을 뽀뽀하듯이 이렇게 앞으로 쭉 내미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30초 왼쪽으로 30초 그리고 돌려주세요. 잘 돌리시네요, 원장님. 뽀뽀를 좀 많이 해서 그리고 반대쪽으로 반대도. 입술을 내밀고 30초 그리고 내미는 거 반복하는 거 30초 피디님 되게 잘하시네요.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따라하고 나면 이 주변이 또 얼얼하니 근육이 많이 쓰여진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팔자뿐만 아니라 안면 근육이 강화돼서 이 얼굴 처짐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누가 보일 때 하면 조금 좀 곤란할 수 있어서 혼자 있을 때 저도 진료 사이에 쉴 때나 운전할 때 보통 많이 쓰는 운동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도움돼요. 항상 우리가 어려운 건 꾸준함이거든요. 하나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운동하다 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만약에 아무리 홈케어 관리를 열심히 해도 원장님 말씀해주신 뭐 선크림도 바르고 보습도 하고 패치도 붙이고 뽀뽀 운동도 하고 다 했는데 팔자주름이 생겼어요. 아니면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은 팔자주름을 없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앞에 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뽀뽀도 하고 네. 바람도 넣고 근데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면 좀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죠. 너무 이게 병원 홍보 같지만 극적인 결과는 병원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오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원인을 알면 그에 맞는 치료를 하면 돼요. 앞서 제가 원인 3가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피디님? 네, 기억납니다. 자, 하나씩 노화. 땡! 또 생각나는 거 말해보세요. 처짐, 꺼짐. 모르겠습니다. 집어쳐. 거의 다 맞았어요. 볼륨, 처짐, 꺼짐 이렇게 3가지예요. 앞볼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 꺼져 보인다 그랬잖아요. 방법은 다이어트. 얼굴 살 조금 빼보시면 지방이 줄어들면서 팔자가 더 깊어 보이는 걸 완화시킬 수 있고 근데 난 얼굴 살이 좀 잘 안 빠져 하시는 분들은 고주파 리프팅 장비가 있는데 인모드라고 대표적인데 그런 시술을 받음으로써 이 지방을 분해해서 부분적으로 얼굴에 균형을 맞출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는 주사 시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받으면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짐.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힘을 잃고 근육이나 이런 지방들이 처진다고 했죠. 그런 것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통해서 개선을 하시면 좋고 운동을 했는데도 이미 많이 처져 버렸거나 나는 남들에 비해서 더 탄력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피부에 탄력을 줄 수 있는 고주파 리프팅, 써마지, 올리지오, 볼륨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근육, 근막이 좀 처졌어. 이럴 때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이 초음파 리프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리프팅 레이저 했는데도 난 진짜 안 돼! 라고 하시면 슬리프팅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60대 이상 돼서 이런 치료를 다 해도 효과 없으신 분들은 결국에는 수술, 안면거상 수술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꺼지신 분들, 젊으신 분들도 선천적으로 좀 골격이 꺼지신 분도 있고 아무리 당기고 끌어올려도 실질적으로 안에가 꺼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채워줘야 돼요. 우리가 많이 했던 것들은 필러, 이 팔자가 필러 채울 때 조금 유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동도 있을 수는 있고 불편감이 있을 수 있고 좀 어색할 수 있어서 적당량을 적합한 위치에 시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요즘 많이 하시는 건데 자가 콜라겐을 생성해주는 주사가 있어요. 필러처럼 어떤 히알루론산을 넣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스스로 볼륨이 차오르게, 그런 제품도 있고, 세 번째는 볼륨 실, 당기는 실 말고 안으로 채워 넣어서 볼륨을 형성하고 그 실도 녹으면서 콜라겐화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볼륨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이게 그럼 팔자주름이 볼륨, 처짐, 꺼짐 생긴 이유에 따라 시술 방법도 다르다. 그렇죠.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해결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상담 받아보시고 내가 왜 이 팔자가 도드라져 보이는지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오시면 이렇게 처짐 꺼짐은 아닌데 팔자가 지네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게 접혔다 펴졌다를 많이 하면서 정적 주름이 가는 거거든요. 종이접기 꽉 접었다가 피면 거기 자국이 선명하게 남죠. 그런 것처럼 이 팔자 라인에 깊게 패인 주름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주름을 펴주는 필러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님, 그러면은 예를 들어 팔자주름이 생긴 원인이 예를 들어 처짐 때문에 생겼어. 근데 치료 방법을 만약에 볼륨의 치료 방법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나요? 안 맞지. 내가 여기 위에서 처진 건데 여기를 넣는다고 얘가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처진 거라면 이 위를 올려줘야 되는 시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건 없다. 내 원인을 알고 거기에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게 좋죠. 원님, 그럼 마지막으로 팔자주름을 조금 더 악화시키는 뭐 자세나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나는 이런 자세는 얼굴에 주름이 생길까봐 절대 안 한다, 이런 게 있으신지. 이 팔자주름이나 주름을 만들게 하는 자세나 습관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가장 많이 하는 게 옆으로 누워 자는 거. 습관적으로 나는 왼쪽으로만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왼쪽에 세로주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외국 영화배우 중에 안토니 홉킨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세로주름으로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것처럼 주무실 때 한쪽으로 누워 자면 팔자라든지 아니면 이 마르네트라든지 이렇게 이마에도 세로주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른 방향으로 누워서 자라. 그래서 요즘은 자세 교정해주는 베개 같은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턱 깨는 거. 나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턱을 개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눌리면서 이 정적인 주름이 짓게 되는 거죠. 턱 깨는 것도 피해 주셔야 할 습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은 이 팔자주름도 주름이거든요. 주름이 생긴다는 거는 피부 탄력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외부의 자극, 이런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생겨요. 근데 자꾸 얼굴을 막 만지시는 분이 있어. 이런 분들도 팔자주름뿐만 아니라 얼굴에 잔주름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얼굴에 손을 많이 안 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 과도한 다이어트.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바디 프로필 찍으시는 분들 자기 몸무게를 확 줄이잖아요. 몸은 10년 전으로 돌아가는데 얼굴은 5년 뒤로 돌아가죠. 너무 볼륨감도 없고 주름도 생기고 꺼진 부위도 많아서 오히려 더 노안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는 하지 말자. 살을 찌우자. 살을 찌우자. 팔자주름 없애려면 치킨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먹었다. 이게 너무 살찌는 것도 안 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이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팔자주름은 우리가 스마일 라인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많이 웃으시는 분들, 표정이 많으신 분들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미용적으로 봤을 때 팔자가 깊으면 아무래도 조금 노안으로 보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돼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예방 방법으로 아름다운 미소 지으면서 팔자를 안 생기게 하는 방법 어떨까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팔자가 쑥 들어가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닥터였습니다. 원장님만의 뭔가 팔자주름 때문에 나는 이런 걸 한다, 관리법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그 주기적으로 받는 시술들이 있어서 고주파 리프팅 많이 받고 그리고 피부 관리 시술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요거는 이제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두 번째, 팔자주름은 아니지만 볼륨, 처짐, 꺼짐 약간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 난 이런 걸 바른다, 좀 그런 게 있으실까요? 바르는 거는 실제적으로 저도 저녁에만 비타민 A 연고를 발라주고 있거든요. 매일 쓰진 않지만 비타민 C 제품도 아침에 세럼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선크림이랑 보습.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정말 건물도 무너지지 않듯이 기초 스킨케어가 충분히 돼야 그 뒤에 단계도 추가적으로 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기초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막 피부과 막 백날 와도 사실 아무 의미 없겠네요. 소용없죠.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 영상은 제 채널에서 이제 하나하나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